안녕하세요. 작은 출판사의 책을 소개하는 편지다방입니다. 오늘 블루 마티니와 함께 읽을 책은 김윤희 작가님의 소설 사랑의 작은 책자입니다. 와. 와! 지난주에 체리 작가님이 소개해주신 김윤희 작가님의 또 소설 쥐꼬랑지에 이어서 오늘은 제가 사랑의 작은 책자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랑의 작은 책자는 김윤희 작가님의 두 번째 소설이고요. 작은 책자라는 게 이 소설 안에서 연애 소설을 암시하는 어떤 은어로 나오는데 이 연애 소설 때문에 사람들의 변화가 그려지는 게 좀 인상적이고 엄청 다양한 모양의 사랑이 나와요. 부부의 사랑도 나오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나 연인 간의 사랑이나 아니면 이제 좀 사랑을 초월한 모양의 우정? 이런 감정들이 나오는데 이 중에 어떤 게 인상적인지 독자들이 자기한테 가장 인상을 주는, 감동을 주는 그런 감정을 따라가면서 읽는 게 재미인 것 같고요. 주인공은 미호라고 하는 어린 소년인데 이 소년은 린들이라는 행운의 여신의 신랑감으로 태어나요. 정해져 있어요? 네. 네. 약간 정략 결혼처럼. 네. 처음부터 얘기하면 린들은 약간 행복한 영원한 사랑을 꿈꾸는 소녀고요. 파랑새한테 소원을 빌어요. 변하지 않는 사랑을 하고 싶어. 그래서 이 파랑새가 소원을 들어주면서 남자아이가 임신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점 찍어요. 린들의 신랑감으로. 네네네. 그래서 린들은 계속 이 소년이 17살 성인이 될 때마다 네. 결혼을 하는 좀 약간 죽음이 없는 존재 같아요. 그래서 여신이라고 또 표현되는 게 아닌가. 린들은 싶은데, 여러 번 결혼하는 건가요? 네, 231번째까지 결혼했다라는 묘사가 있고요. 너무 좋다. 그래서 이 린들이라는 소녀를 파랑새가 평소에는 자기 깃털로 데리고 다녀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할 때 이렇게 인간으로 다시 변신시켜서 소년과 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 인간의 사랑이 사실 뭐랄까 끝이 있잖아요. 다음 신랑감을 또 점 찍고 그 소년이 성장한 다음에 또 결혼시키고. 그래서 파랑새가 이런 활동을 계속하는 이유는 자신이 못 받는 사랑을 린들이란 소녀로 대리만족하는 거거든요. 이런 설정이에요. 전체적으로 이런 설정이고. 그래서 린들은 사람들에게 행운의 여신이라는 명으로 추앙을 받고요. 근데 231번째 소년이 신랑감으로 점 찍어진 운명을 버리고 도망가요. 다른 사랑에 그 도피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암흑이고 불행하다? 약간 이런 게 이제 최초의 배경이에요. 그리고 몇 천년 동안 소년이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 린들의 상대감이. 근데 1000년 만에 다시 푸른 꽃잎에 쌓인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이게 이제 파랑새가 점 찍었다라는 그 암시인데 근데 이 친구가 미호고요. 미호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기 전까지는 사실 너무 볼품없는 외면이라서 사람들이 다 행운의 여신의 신랑감은 그동안 항상 너무 아름답고 이런 친구들이었는데 어떻게 제가 이렇게 됐지? 라는 그런 평가를 받아요. 성장하면서 계속. 그리고 그 시대에 왕자가 있는데 이 미호랑 동갑인 왕자예요. 그러니까 왕자가 사실은 신랑감인데 린들의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좀 폄하를 하죠. 미호를. 근데 그러면서 미호의 아내는 그 분노와 약간 사람들에게 반격하고 싶은 게 들끓어서 린들을 이제 본인이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포기를 하길 사람들이 종용을 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핍박을 계속 겪으면서 이렇게 수척해진다고 해야 될까? 좀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죠. 이 친구를 믿는 소녀가 나타나요. 미호를 믿는. 그러면서 좀 변화하는 내면부터 해가지고 외면까지 변화하는 내용인데
이런 식으로 관계가 엄청 많고요. 인물도 엄청 많이 나오고. 네네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째님한테 좀 징징댔잖아요. 인물이 너무 많아서 자꾸 앞으로 제가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방법을 알았는데 한 번에 쭉 읽어야 돼요. 그럼 안 헷갈리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 인물들이 다 영어 이름이고 이렇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들은 다 한국 문학에 대충 세봤는데 5명 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읽었던 한국 문학은 5명 이내 뭐 이 안에서의 갈등, 뭐 내면 뭐 이런 건데 이제 여기는 좀 과정일 수도 있지만 한 20명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20명의 그 외국 이름이 나오니까 제가 좀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다시 읽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2번 읽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게 이해가 되고요. 설명 되게 잘해주셨어요. 아 그래요? 한 네. 3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쭉 한 번에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네네. 안 그러면 헷갈리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랑의 모양이 나오는데 저는 이 중에 가장 좋았던 건 왕비랑 왕비의 하녀인 애나라는 인물의 사랑 겸 우정이었어요. 돈독하고 가장 환상적이고 그런 느낌이었어요. 둘이 이제 계급을 뛰어넘은 신뢰가 있는데 근데 아까 제가 편지를 살짝 봤는데 또 네. 사랑이 없다고 생각하는 당신에게 사랑을 믿지 않는 당신에게 네, 라고 또 쓰셔가지고 네. 또 왜 그렇게 전개가 됐는지도 궁금하고 아, 지연님이 생각하는 그 사랑이 또 어떤 건지도 궁금하고 네. 왜 그렇게 썼냐면 이 책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사랑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네. 사랑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의 힘을. 네네네. 근데 사랑의 힘을 믿는 사람들은 다 해피엔딩으로 가요. 근데 사랑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행해지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작가님이 전달하고 싶은 게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좀 추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걸 믿는 사람들을 응원하고 싶은 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소설 안으로 들어가면 나는 사랑을 믿지 않는 쪽일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결말에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사랑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잠에서 못 깨어나요. 그 길고 긴 잠이 계속돼요. 그런 묘사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거 못 일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계속 지금 잠들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랑 비슷한 사람들한테 이 책을 읽혀야겠다. 사랑을 믿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면? 네, 믿지 않는데 믿고 네. 싶긴 해요. 믿으세요? 사랑을? 좀 영원한 사랑 이런 거. 목숨을 걸 만한. 저는 지연님이 이런 얘기 해줄지 모르겠는데 사랑을 많이 막 받지 못하고 성장한 것 같아요, 유년기에. 근데 맞아요. 좀 네. 많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믿지 못한 게 아니라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학습이 믿을 안 수가 된- 없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냥 이상적인 가족인 것 같아요, 저는. 네, 약간 동생이 방황을 하고 있지만 어머니도 되게 이제 저를 많이 챙기시고 근데 또 관심 없을 때는 관심 없어요. 그래서 그 적당한 거리를 지키면서 서로를 되게 아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 영원한 사랑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냥 이제 엄마와 나의 그 관계가 아닐까라고 바로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 사랑이 연인과의 사랑인가요? 약간 그런 이제 책에서는 네. 이 미호라는 친구랑 이 네. 미호를 믿는 소녀인 루따라는 아이가 나오는데 얘네 둘이 이제 목숨을 걸고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10대예요. 네네. 둘 다. 그 이런 사랑은 조금 판타지스럽다라고 생각을 했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 저는 그건 약간 사랑을 넘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 있지만 조금 다른 맥락이라고 생각하긴 했고요. 네네. 그것만이 그나마 좀 가장 영원에 가깝지 않나? 그치. 믿어볼 만하지 않나? 이런 맞아, 느낌이고 그것 말고 이제 이렇게 남과 남 있잖아요. 혈연으로 이어지지 않은 타인과의 사랑에서 네. 이렇게 영원하거나 변하지 않는다거나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나? 뭐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그러면 그건 좀 어려울 수 있겠네요. 영원한 사랑. 그래서 그나마 내가 가장 비벼볼 수 있는 게 네네. 그 왕비랑 네. 하녀인 그 2명의 동성 간의 네. 우정인
나오는데 네. 그게 그 제일 욕심내볼 만한 혁신적인 대안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서 네, 다른 친구들의 사랑은 모르겠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제가 네. 영원한 사랑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뭐가 났어요? 그 사람이 네. 취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네. 저는 취향 소나무라고 느끼는 게 저는 항상 그 이제 아이돌 가수 이런 사람 좋아하면 네. 약간 덕후몰이상을 항상 좋아했거든요. 네. 그래서 덕후몰이상? 덕후몰이상 완전 이렇게 조광미남 같은 스타일이고 잘생기고 이런 사람보다 약간 개성이나 매력 개성이 있고 좀 이렇게 귀엽고 이런 사람 좋아했어요. 그래서 네네네. 최근에 이제 알고리즘에 동방신기가 떠가지고 시아준수 영상을 다시 봤는데 제가 어릴 적에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다시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사랑? 어쩌면 있을 수도. 취향이 일관적인 그런 쪽에서 그런 그러니까. 타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근데 그게 이제 오고 가는 게 없으니까 가능한 것 같기도 한데. 그냥 일방적인 내 어떤 팬심이니까, 덕심이니까. 근데 저도 좋아하는 이렇게 읊으면 배우나 읊으면 애들이 다 알 것 같다고 해요. 아, 그래요? 누구 있어요? 저는 조정석을 좋아해요. 근데 조정석 선생님이 그 결혼하신 다음에 제가 어떤 배신감을 살짝 느껴가지고 왜요? 그냥 내가 너무 어린 마음에 조정석이랑 결혼하는 게 나의 꿈이었는데 결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을 너무 빌지만 그런 마음으로 좋아한 거죠. 저분이랑 만나고 싶다 이런. 너무 어려서 가능했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이동희를 좋아했어요. 근데 애들이 근데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탁재훈이 있었어요. 오, 비슷한 계열이다. 그래서 다들 약간 대충 알 것 같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다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애들이 알 것 같다고 해서 비슷한 계열들을 좋아하나 보다. 좀 능청스럽고 이런 사람을 좋아하나 봐요. 그런 것 같아. 그렇네. 좀 친근하고 장난기. 저는 이제 아까 시아준수 얘기인데 그 다음 시우민이었거든요. CC들을 좋아해요. CC. 그러니까 그런 그게 귀여운 캐릭터. 그 한 명만 더 해버릴 수 있어요? 누구 있어요? 그 다음에는 방탄소년단 지민이었어요. 알 것 같아요. 애들이 알 것 같다고 한 게 이 말이구나. 근데 동방신기의 과거 영상을 봤는데 다시 심장이 뛰었다는 거는 이게 영원한 사랑이다. 이 한 명에 대해서 그 나의 이제 취향을 알게 해준. 그치 또 그 문을 열어주신 분은 확실히 그쵸. 제일 다르더라고요. 크니까. 조정석님이에요 저는. 문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영원한 사랑 이상한 얘기로 가고 있는데 영원한 취향의 얘기네요 이거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 영원한 짝사랑. 슬퍼. 영원한 짝사랑이 하니까 생각났는데 이 소설 안에서도 린드를 짝사랑하는 또 인간이 나와요. 근데 린드는 신랑감이 아니에요. 주위 사람들이 다 왜 저런 꿈을 꾸는지. 근데 린드를 짝사랑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인간의 여성을 사랑하지 않고 저 여신을 사랑하는 나는 순결한 사랑하고 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이거 종교적 사랑이네요. 네. 그래서 또 그것도 좀 독특하게 느껴졌어. 나라면 그냥 타협했을 텐데. 린들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랑. 그냥 그러니까 이거 최근에 또 제가 유튜브 보는 걸 좋아하잖아요. 거기에 그 에픽하이 멤버들이 산에 올라가면서 얘기하는 게 최근에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로맨스 코미디를 못 보겠다. 왜냐면 막 인물들이 헤어지고 원래 헤어졌다 만났다 하잖아요. 로맨스 코미디는 그런 갈등이 있는데 약간 헤어질 것 같으면 뭐 둘이 인연이 아니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대요. 그 에픽하이 멤버들이. 그래서 그 몰입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마지막까지 순결한 사랑을 지키는 그분을 보면서 이 책 속의 등장인물을 보면서 그냥 아무나 뭐 아무나라고 하면 안 되지만 아무튼 눈을 좀 낮춘다고 해야 되나? 타협한다고 해야 되나? 그랬으면 또 다른 행복이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아무도 이 사람을 이렇게 지켜봐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엄청 어린 조카가 와서 이제 막 시체를 수습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보면서 좀 이게 뭘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런 가치도 사실 영원한 사랑이잖아요. 그것도. 그래서 그 사람이 또 이해가 안 되는 날 보면서 난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게 많아서 인물들 간의 이야기가. 그래서 작가님이 어떻게 설계를 해놓고 그리셨는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작가님을 한번 만나서 딱 하나를 여쭤볼 수 있다면 네네네. 이걸 다 설정을 해놓고 쓰시는지 아니면 쓰시면서 조금씩 생각을 해서 덧붙이시는지 그리고 얼마 정도 걸리는지 이 한 편을 완성하는데 이런 좀 그 뒷이야기를 묻고 싶었던 것 같아요. 기술적인 것들. 네. 그리고 이걸 포착하는 거? 어떻게 이런 사랑 얘기 왜냐면 쥐꼬랑지랑 들었을 때 좀 다른 결이라고 네네네. 느껴져가지고 그런 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요? 금마무리. 그래서요? 사랑을 믿지 않는 당신에게 아까 조금 설명했는데 이 편지를 읽으면서 김유리 작가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디로요? 왠지 김유리 작가님 듣고 계실 것 같아서. 네네네. 네. 사랑을 믿지 않는 당신에게 안녕하세요 당신 반갑습니다. 사랑을 믿지 않으시나요? 왜 그런지 물어봐도 될까요? 사랑다운 사랑을 못 봤다는 게 이유군요. 사실 고백하자면 저도 사랑을 그닥 믿지는 않습니다. 애초에 사람의 마음이나 감정을 믿는 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다시 생각해보니까 저는 사랑을 믿지 않는다기보다는 영원한 사랑, 변하지 않는 감정 같은 걸 믿지 않네요. 저는 상황이 사람을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저도 믿고 싶기는 해요. 목숨도 걸 만큼 소중한 가치 같은 걸요. 그래서 책이나 드라마를 보는 거죠. 우리에게 꿈과 희망과 감동을 주는. 오늘 읽은 김윤희 작가의 사랑의 작은 책자도 오랜만에 가슴에 사랑스러운 분위기를 채워 넣어 주었어요. 삶이 팍팍하고 분위기를 반전시킬 요소로 사랑이 필요하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사랑은 미호와 루타의 사랑이 아니라 멜리나 왕비와 하녀 에나의 사랑이었어요. 로맨틱한 결합을 의미하는 사랑이라기보다는 서로를 향한 돈독한 신뢰와 우정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지만 우정은 사랑의 윤리적 형태라는 말도 있으니까요. 저는 가끔 우리 인생에 실제로 필요한 건 로맨틱한 사랑보다 이런 모양이 아닐까 싶어요. 서로를 믿고 기다리고 응원하고 이해하지 못해도 인정하는 식의 끈끈함. 사랑을 믿지 않는 당신은 책 속의 어떤 사랑이 가장 인상적이라고 느낄까요? 궁금합니다. 그럼 또 편지할게요. 오. 뭔가 누군가한테 잘 편지를 쓰고 싶었는데 네. 저랑 비슷한 사람이 생각나서요. 썼습니다. 그러면 다음 책을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정했나요? 안 정했기 때문에 네, 끝인사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다음 책은 다음 주에 확인해 주시고요. 편지다방은 다이어리다. 다음 책 정했나요? 다음 책은 저희 최근 위아파랑의 신작인 파랑만장 다이어리에서 이제 각자 작가들이 썼던 글을 또 한번 나눠보려고 하고요. 네, 그래서 랜선 북토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저희의 책으로 돌아오고요. 편지다방은 작은 출판사의 책을 모두 읽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고맙습니다.